안녕하세요. 지우케입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잠깐 했었고, 어제라 하기는 전 영상에서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SVC 종류 한번 확인해 보고, 이 SVC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동작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좀 미리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직접 뭔가 하기 전에 이 SV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게 얘네가 저희가 넷필터를 표현할게요. 넷필터를 통해서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BPF도 얘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해주는 역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라우팅 같은 것을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 출력 관련된 그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도 해주고 라우팅 관련된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쉽게 저희가 이제 계층을 따지고 보면 L4부터 L7까지 달 수도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맥어드레스하고 그다음 링크 레이어도 같이 얘가 구성할 수 있거든요. 리눅스 브릿지로. 그래서 L2부터 L7 레이어까지 어느 정도 됩니다. 대신 이제 L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고가용성 기능들 다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L7? 근데 실제로는 L4 플러스 정도까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쿠버네티스는 얘를 사용하게 될 거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 이 넷필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젠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SVC한 자원을 저희가 만들면 이제 나중에 아이콘 쓰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SVC를 구성하면 이 SVC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거든요. 제가 이미 아시겠지만 얘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VC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웹을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SVC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이 네피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SVC는 무언가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저 네피터 즉 커널 쪽에서 무언가 구성이 되어 있다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SVC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POD가 얘네들하고 관계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POD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OD가 구성되면 기본적으로 POD는 이 포드 관련된 IP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보통 부를 때 이제 포드 IP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POD는 POD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네들이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터널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용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해 주는 게 이 SVC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VC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따로 SVC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또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 따지면 포드 IP지만 POD 네트워크고 SVC는 SVC 네트워크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저희가 보통 그냥 그 쿠버네티스 자원을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겠지만 이때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면 POD하고 SVC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라우팅을 해주는데 저희가 추상적으로 볼 때는 이 위치에 있는 게 맞긴 하는데 이 위치에 있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혼동스럽습니다. 어떤 게 혼동스럽냐면 이 POD가 SVC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제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뜯어내고 SVC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네피터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 뒤에다 붙여내고 하는 데인데 일단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저는 SVC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 PO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제가 원래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앞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포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있죠. 네임스페이스에서 구성된 제가 링크를 할게요. 링크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서 가상으로 얘한테 장치를 구성을 해줄 거고, 이 장치를 가져오면 얘가 네임스페이스 장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더넷 카드, 즉 포트가 구성이 된 다음에 얘네들은 이 네필터를 붙였는데, 이 네필터라는 것도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얘도 추상적인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기능들을 네필터라는 거고, 네필터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저희는 링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트 있을 거고, 얘네들을 구성해 주는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눅스 브릿지, 제가 이제 바닐라 버전 기준을 이야기하니까 리눅스 브릿지가 맞습니다. 뭐 OVN 붙일 수도 있고 OBS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준은 바닐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에 붙어 있는 포트하고 이쪽에 붙어 있는 포트하고는 둘 다 네임스페이스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좀 작죠?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붙어 있을 거고, 이렇게요. 그러면 얘 네임스페이스는 얘네들은 서로 이제 메모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커널을 통해서 트래픽을 정확히 데이터를 이제 메모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흘러보내는 이제 객체비가 얘겠죠. 리눅스 브릿지. 그래서 POD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타고 장치, POD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POD가 구성되면 인프라가 얘가 관리를 해줄 거고, 그 인프라 관리하는 것 중 하나가 네임스페이스 자원이 있죠. 그래서 그 자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줄 거고, 얘가 구성이 되면 리눅스 브릿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리눅스 브릿지는 쉽게 생각하면 스위치에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그냥 스위치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스위치예요. 그래서 스위치로 이렇게 포트로 지금 한 개가 꼽혀 있는 거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가상머신하고 개념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넷필터가 관여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넷필터는 여기서 흘러나온 트래픽을 어디로 얘를 보내줘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다른 컴퓨터 노드에다가 전달을 해줄지, 트래픽을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얘네들을 그냥 말 그대로 SVC 통해서 외부에다가 노출시킬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SVC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POD 밑에서 동작을 하고 있을 거고, 얘가 여기까지 쭉 구성이 된 다음에 넷 필터를 통해서 트래픽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 접근을 하든지 혹은 사용자 POD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이게 뭐가 됐든 TCP면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SVC 나오면 이 SVC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IP가 따로 있을 거고, 얘가 쓰고 있는 IP 대역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걸로 하면 저 렌처 기억했을 때는 이렇게 썼죠. 얘도 작네요, 글자가. 제가 11로 했었죠. 11에 88 빵 맞나요? 이게 제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POD는 이쪽이라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은 이 대학 안에서 IP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될 거고, SVC는 이렇게 할게요. 12대역으로. 여기는 12대역을 해가지고 되어 있다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트래픽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가 그냥 이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쪽에서 변조를 해주겠죠. 왜냐면 노드 포트 같은 통해서 액세스 하려고 한다면 POD IP가 SVC 쪽 IP로 변조가 된 다음에 마스크레이딩 된 다음에 다시 받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이제 복구가 돼서 다시 POD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넷필터가 해줄 거고, SVC하고 얘 사이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스커레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조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빼가지고 쫙 해가지고 착 하면 여기다가 마스커레이드 이게 맞나요? 레이드가 맞나? 제가 잠깐만요. 저도 영어를 계속 쓰지만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맞나? 오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마스크레이드가 돼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순서 바꿀게요. 이렇게요. 저희가 흘러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들어온지에 대해서 입력 이 출력에 대해서 할 거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트로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 SVC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컴퓨터 노드나 컨트롤 노드에 가가지고 마스커레이딩이 내 필터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트를 통해서 SVC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 IP를 제외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노드 포트, 두 번째가 뭐 익스터널 IP로 적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드 밸런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액세스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사용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네요. 유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노드 포트를 타던 얘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아직 로드 밸런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렌처를 까신 분들은 아마 되어 있겠지만 렌처를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저 렌처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 한다면 뭐 일단 메탈비 같은 거 까셔도 상관없고 뭐 트래픽 같은 거 까셔도 상관없고 편한 걸로 까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아키텍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SVC를 구성해 주는 것은 저희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서는 어떤 게 예를 해주냐면 이 친구가 해주는 거죠. 큐블렛. 이 큐블렛이 네트워크 관련된 것을 큐블렛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도 큰일 날 뻔했네요. 큐벳 프록시. 예. 큐블렛 때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큐블렛은 그 네트워크보다는 저희 컨테이너 쪽이 더 가까우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이름이 프록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록시는 아니고 얘가 해준 역할은 이 넷필터 얘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큐블렛을 통해서 그러면 이 큐브 프록시가 이제 컨테이너 생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컨테이너를 먼저 이제 만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컨테이너를 만들려고 한다면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보통 그 이후에 POD 생성되고 그 이후에 컨테이너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순서는 항상 이렇게 돼요. 기억하시면 좋을 게 잠시만요. 갑자기 화면이 작아져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 미리 해놓을게요. 세 번째. 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네트워크가 먼저 구성됩니다. 그래서 POD 관련된 네트워크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POD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POD 네트워크, 여기 포드넷.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POD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포드가 생성될 거고, 포드가 생성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부 노출시키려 한다면 SVC를 통해서 이 넷필터에다가 엑스포즈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보면 이제 1번 여기가 되겠죠. POD 네트워크는 이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OD 인프라 컨테이너가 생성될 거고, 인프라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따로 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 있어야 되지만 제가 그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쿠버네티스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OD가 구성되면 이 POD는 네임스페이스 영역을 통해서 링크, 즉 포트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리눅스 브릿지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브릿지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스위치에서 포트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전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가 ATM 스위치고 아니고 일반 스위치가 이렇게 할게요. 저희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라우팅도 하고, 그림이 깨지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삭제도 안 되네요. 삭제. 나중에 붙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라우팅도 해줄 거고 스위치도 돼요. 그래서 넷필터가 추상적인 거고, 얘는 실제로 그 제품 솔루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라우터, 그다음에 스위치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제 마스크레이딩 역시 이 넷필터에서 해주겠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갈 때 얘가 그 무언가 얘네들이 서로 변조가 돼야 되니까 그 변조 관련된 것들을 얘가 해주게 될 겁니다. 마스커레이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를 구성해주게 될 거고, 얘를 통해서 제가 이제 S나트, D나트를 구성하게 될 거고, 실제로 사용자가 접근할 이 SVC라는 추상적 자원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원은 어떤 걸까요? SVC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원이죠. 왜냐면 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건데, 이 뒤쪽으로 붙어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제가 보통 엔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여기를 엔드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이 SVC에다가 구성되면, SVC는 이 구성된 엔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얘는 이제 클러스터 IP로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긴 SKT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루는 부분이 이제 BPF라고 아마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물론 저희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뭐 더 확실히 기다려 봐야겠지만, BPF 유닛도 또 이쪽 유닛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랩할 때는 S리눅스 끄지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괜찮으시면 S리눅스를 꼭 켜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S리눅스가 켜져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라우팅이나 그리고 뭐 BPF나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면 얘가 시스템 콜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쓰실 때 S리눅스 켜고 이런 네트워크 기능들 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컨테이너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간단하게 SVC 설명 백엔드 쪽 해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커맨드 라인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드 포트하고 로드 밸런스